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서울시 장년층의 새로운 인생 준비를 돕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50플러스 북부 캠퍼스가 개관했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생 이모작 지원 시설 목록에 이름을 올린 서울시 50플러스 북부 캠퍼스는 서울시 북부 권역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연수원 시설을 통해 타 캠퍼스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망입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50플러스 세대를 응원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2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2021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급식 카드를 서울시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과 사용처가 편의점에 집중됨에 따라 아동의 영양균형 저하가 우려돼서인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재정적인 차원에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6일 열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서울시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월급제로 운영 중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하고 경남, 대구, 경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인천, 세종, 광주, 강원, 충남, 대전이 해요. 왜 전국에서 월급제를 서울만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매번 몇 달 집에서 놀아도 월급제를 다 돈을 지급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또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대부분이 시설 및 개인 통장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거에다가 한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걸 뭐 낙농원이나 이런 데서 지불하기는 좀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건당 그 어제 나와서 얘기하실 때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그럴 수 없으니 그거를 복지재단에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 복지재단 공익법센터와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환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6일 열린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에서 서울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수가 전체 33.9%입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앞으로도 60% 이상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정책 사업을 자살 예방 차원에서도 해줘야 된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또 필수 의료 장비 도입, 건물 정밀 안전 진단, EMR 고도화 등 시립병원 자본 보조가
전액 삭감하다시피 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필수 의료 장비 도입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스 맞추기 사실 중요한 그 장비인데 이거를 2009년이라고 하면은 2014년도에는 바꿔줬어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이게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많지도 않더라고요. 금액도 4,900만 원인데 이거는 교체를 못 시켜준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한편 돈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치과 치료비 지원 사업에도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역사회 건강 자치력을 증가시키는 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인권 침해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98회 정례회에서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차별을 금지하고 병력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다양한 조례안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조례안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박연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0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92건을 가결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안건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이 간다에서는 시민 리포터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 현장을 다니며 소개해드렸는데요. 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 가운데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은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독성물질 중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중독사고 시 중독관리센터에서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29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생활안정, 주거이전,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탈성매매와 자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제295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 컨트롤 타워와 전문 수행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북권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했는데요.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노하우,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단체의 민간 위탁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 가결했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조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298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 종료 예정인 아동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위탁하여 통합적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0년 가결된 많은 조례안을 살펴봤는데요. 언제 어디서라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시민들에게 더욱 밀착해서 시민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모든 권리를 짓밟히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과거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역사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물론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